는 느티나무가 되지 않겠죠. 근데 어떤 한 사람은 다른 거예요. 이 도토리를 보면서 이 도토리 나무는 너무나 신생하구나. 그리고 이 도토리가 지금 반드시 느티나무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땅 좋은 곳에 심어두고 그것을 계속 어떤 동물들이 못 지게 망을 쳐주고 그다음 그것들에 물을 주고 그다음 자랄 때마다 버팀목을 세워주고 이러한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의 마음이 그 느티나무를 만든다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 도토리가 나무가 되느냐 마느냐는 이 씨앗을 심고 가꾸는 사람의 어떤 믿음과 희망에서 이 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꿈도 마찬가지로 이 꿈이 그냥 적고 나서 이 꿈은 내 꿈이 아니야. 그리고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이 꿈은 반드시 이렇게 되고야 말 거야. 그러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마음 자체만으로도 그 꿈을 이루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 씨앗을 심어본 적이 있는데요. 심은 것은 아니고 수박을 먹다가 그냥 뱉어놨는데 이게 싹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수구에서. 그래서 제가 이때 이전에 이걸 한번 깨닫고 나서 갑자기 혹시 이게 원래 한 3개 정도가 이제 났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싹은 내가 수확으로 키워야 말겠다. 그리고 이렇게 고의해가지고 이 숯에 이렇게 놨더니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주 동안은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까먹으니까 갑자기 폭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라인업 구간에서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인업 구간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파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 폼을 보면은 다 프로 서퍼예요. 근데 파도를 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안경 끼고 막 이렇게 다 화려하게 입었는데 막상 파도 탈 때 보면 그냥 폭삭 이제 파도에 덮쳐버리고 그런 것들이 인생에서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 라인에 딱 선 사람들, 나의 친구들 이렇게 쭉 보면은 시작하는 사람들은 화려하고 뻑값비쳐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그런 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모습들에 기가 죽고 나는 소극적으로 되고 제가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사람들 다 뭔가를 하면은 팍팍 해내고 사람들 인정받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는 너무나 자존감이 상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는 자기만에 집중하고 자기의 어떤 경쟁자를 의식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에서 진짜 좋은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단순한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어느 시골 저택 주인이 있어요. 이 시골 저택 주인인데 이 저택에서는 이 사람이 굉장히 잘 살고 있었어요. 오래 전부터 받아왔던 조상들로부터 받았던 집을 유산으로 받아가지고 그 집 안에는 몇백 년 된 계단, 몇백 년 된 액자, 몇백 년 된 그다음 주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국왕이 어쩌면 우리 집에 찾아올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시간부터 어땠냐면은 자기의 보였던 모든 것들이 다 하찮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국왕이 이 낡은 계단을 보면 뭐라고 하실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계단을 고쳐야겠어요. 그다음 이 테이블을 보면은 국왕이 어떻게 이런 데 앉을 수 있지? 그러면서 뜯어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들이 막 말리는 거예요. 여보, 국왕이 왜 온다는 거예요. 그다음 자녀들도 왜 아버지는 계속 그렇게 고치기만 하냐고. 이렇게 너무 시끌벅적한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드니까는 그런 걸 계속 말렸지만은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국왕은 한 번도 그 집을 오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이런 것이 없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그 한 가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생각이 났던 게 제 친구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이제 대안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기숙사 학교를 다녔어요. 기숙사 학교를 다니니까는 전국에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방학 때면은 그 집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집에 놀러를 갔어요. 놀러 갔더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집이 3명이서 한 4명이서 사는데 집이 한 50평인가? 저한테는 진짜 운동장 같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어떤 가구니 이런 것도 너무나 삐까뻔쩍
참 기가 눌릴 정도로 이렇게 있었지만은 티는 내지 않고 이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이 친구가 이제 야 부산 한번 놀러 가자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부산에 우리 집을 딱 보니까는 우리 집은 15평인데 5식구가 살고 있고 제 방도 너무 좁아가지고 이 친구의 어떤 화장실만도 못한 그 크기의 집 보여준다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부자한테 집에 데려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락실에서 밤을 이렇게 제가 1,000원을 주면서 야 끝판 5번 깨야 돼 그러면서 돈을 주고 오락실에 이렇게 밤을 샜는데 그 친구가 너무 서울 곱게 자란 친구인지 오락실에서 한 새벽 3시가 되니까는 이게 잠을 못 자고 그다음에 이렇게 막 오락을 너무 계속 뭔가를 해야 되니까 오락을 했는데 이게 너무 힘들었던지 갑자기 오바이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여관에 데려가서 잠을 재우고 그다음 그 친구는 부산에 대해서 굉장한 악감정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지금도 저 구박을 받는데 지금 웃으면서 하지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저희 집이 얼마나 좋았는지 우리 집에 앞에서 이제 그 베란다에 나가면은 바다가 이렇게 쫙 다 보였거든요. 그다음 해가 뜨는 게 일출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렇게 하얀색이 있으면은 일출이 이렇게 쪄서 있잖아요. 그럼 빨간색이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거 보면서 아침 몇 시구나 이런 걸 알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자랐고 옥상에 올라가면은 뒤에는 산이 있었어요. 산이 있어 새소리도 들리고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 친구 지금 돌아보니까는 이 친구가 그걸 경험했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나의 어떤 인식, 남을 의식하는 것들, 비교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식적으로, 그다음 무의식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곳곳에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빠질수록 자신의 삶은 단순해지고 삶에 어떤 의미가 생긴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단순의 삶에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라인업의 시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는 남이 아니고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를 변화시키겠다는 어떤 혁명의 시간, 조용한 혁명의 시간. 뭔가 떨어져 나 뭐뭐 해요. 나 뭐뭐 하고 싶어요.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나 이거 할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자기 내면의 시간, 자기의 어떤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실력의 어떤 시간, 그 시간 속에 숨겨진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끄집어낼 것인가. 그것을 조용히 묵상할수록 그것이 서서히 가슴으로 이렇게 빙하가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라인업의 시간에는 현재의 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고 그다음 미래의 나의 모습 이런 부분들을 이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저는 이 시간을 어떻게 가졌었냐면은 여행을 갈 때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술을 마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혼자 여행을 많이 갔습니다. 여행을 가고 책을 보고 그다음 문제에 대한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에 대해서 문제를 찾아보고 그다음 나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미래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그려보고 그 다음 여행 때 그것들을 또 수정해보고 이런 시간들을 계속 가졌는데 이것들이 제가 무엇을 잘해서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왜 이러지? 나는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부분들을 저는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이런 부분을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어떤 과제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수정하다 보니까는 이런 어떤 비전의 설계도 그다음 평생학습 그다음 필요한 것들이 나에 대한 어떤 숨겨진 것들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 플랜 그다음 비전에 대한 구조 그다음 어떤 선언서 DNA 그다음 이런 것들 구체적인 나의 어떤 활동들 그다음 어떤 핵심 공부에 대한 역량들 그다음 나의 어떤 의사결정이나 중심을 잡기 위한 역할 기술서들 그다음 나의 멘토들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해 나갔고 그리고 멘토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삶에서 비전을 설계할 때 아마 비전을 여러분도 이제 가셔가지고 꿈에 대한 상담을 받으면서 받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꿈을 어떻게 잡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다음 꿈은 어떻게 설정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을 상담하게 될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역할 모델을 잡아주는 겁니다. 역할 모델. 그리고 그 사람이 롤 모델이 되어서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떤 살아가는 모습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매칭해 주는 거. 그 작업을 계속 이 사람이 이거 했는데 너도 이거 해볼래? 너랑 비슷한 꿈인 것 같아. 이거는 해볼래? 이러면서 계속 보조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 사람하고 계속 같이
영상을 보면은 영상하고 말하고 이렇게 맞추는 작업을 뭐라고 하죠? 싱크율을 계속 맞춰주는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하고 이제 멘토링 하면은 뭔가 자기 알고 있는 것들로 딱 그 사람이 보이는 것들을 탁 이렇게 쭉 얘기해주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은 가장 좋은 방법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역할보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시뮬레이션을 계속 그 싱크율을 맞춰주는 거, 그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 멘토들이 계실 때 멘토들의 어떤 모습들을 따라가면서 굉장히 어떤 나의 기존의 모습들을 변화시키는 데는 가장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라이프 플랜에 대한 부분들, 역사부터 설계하는 것들, 이런 부분 찾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지금 보면은 야 역시 기획자, 장 팀장이니까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이거 보여주면은 전부 다 그럴 얘기니까 너니까 하는 거지. 그런 얘기. 근데 제가 맨 처음 이거 강의안 만들려고 제가 만든 게 아니고 한 7년 전부터 이것들을 계속 만들어서 이렇게 왔었어요. 이렇게 평생 계획도 이렇게 이거부터 시작했고, 다음 사명선을 써도 요거부터 시작했어요. 이때는 제가 어땠냐면은 손 떨리면서 적었어요. 이걸 내가 이 사람이 이런 게 맞나? 평생 계획을 이런 걸 내가 설정해도 되는 건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잡아왔는데, 놀라운 것은 지금 제 그 사명선서나 이런 걸 보면은 사람들이 보면은 아 역시 너다, 너 정리 잘했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그 사람의 어떤 잠재력 같은 그런 부분들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저